네, 계속되는 저물가로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가 사실상 2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기 때문인데요. 이달에도 역성장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오는데 결국 수요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조태현 기자입니다. 이곳은 서울 시내에 있는 한 대형 할인점입니다. 매장 곳곳에서 저렴한 상품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생수는 2리터짜리 한 통에 300원이 조금 넘는 값에 팔리고 있고 이 와인은 한 병에 5,000원이 되지 않습니다. 일부 품목에 제한돼 있지만 예년보다 물가가 오히려 떨어진 상품들이 있는 셈입니다. 실제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 8월 반올림 이전 마이너스 0.04%로 사상 첫 마이너스를 나타내더니 9월에는 아예 공식적으로 역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지금 나오는 좀 기준을 봐서는 조금 싼 것 같아요. 사과, 수입 과일보다도 포도도 조금 거의 비슷해요. 문제는 이런 물가 역성장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지난달 생산자 물가는 1년 전보다 0.7%나 급락했습니다. 도매 가격을 뜻하는 생산자 물가는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 반영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달에도 마이너스 물가를 기록할 가능성이 큽니다. 물가 전망을 말하는 기대 인플레이션율도 매달 최저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속적인 물가 하락을 말하는 디플레이션 우려는 한층 더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연일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라며 디플레이션 우려를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디플레이션에도 우려가 큰 건 사실입니다만 저희들이 지난해 폭등했던 농축산물 가격 기저효과, 그다음에 정부의 어떤 복지정책 강화, 그 요인만 제거해놓고 보더라도 사실상 1%된 물가입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저물가에 대한 우려의 시선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가 강합니다. 지난해 높은 물가와 비교한 기저효과와 공급 측면에 작용이 컸다는 정부의 설명과 달리 경기 침체와 이에 따른 수요 부진이 물가 하락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경기 부진으로 인해서 석유를 비롯한 국제 원자재 가격이 높지 않은 측면도 작용을 했지만 전반적인 경기 부진으로 인해서 생산자들이 물건 가격 상승을 제품에 반영하고 있지 못한 결과로 해석이 됩니다. 저물가는 결국 기업의 실적 악화를 불러와 고용과 투자를 위축하게 해 다시 수요 부진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게 됩니다. 따라서 정부가 상황을 냉정히 판단하고 수요 회복, 다시 말해 궁극적으로 경기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